올해 평가 요소가 그 4 개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렇게 3 개로 변화하겠다라고 공동 연구했던 그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평가 요소가 고렇게 3 개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그 자기소개서 어 지금 "준비하자. 우리는 그 내용을 학생부에 녹여내자."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 요소에 들어가 보면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탐구했던 경험을 분명히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잠깐 쪼끔만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게 대학들이 원래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요소를 쓰다가 요렇게 이제 진로 역량이라는 걸 바꿨잖아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 쓰다가 진로 역량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어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썼더니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 1. 첫 번째는 전공 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요거. 근데 대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적 비교는 아닌 거예요. 양적 비교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오해 2는 뭐냐면, 3 년간 3 년간 특정 전공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것도. 요것도 대학에서는 "아니다.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양적 비교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약간 그 뭔가 순정파처럼 다른 학과는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난 진짜 이것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 양적으로만 이제 보실 게 아니라 고런 느낌? 근데 이건 오해다. 이게 인제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2019? 20? 워낙 많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 생활 기록 평가도 반영도 너무 많이 바꿔 가지고,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그 희망하는 진로 희망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진로 희망 부분, 진로 활동란에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는 미반영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 안 하시죠?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충실히 설명을 드렸어요.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거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쓰이긴 해요. 선생님들이 쓰시긴 쓰세요. 근데 대학에선 못 봐요. 대학에 그 나이스 전산상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옛날, 진짜 오랜 옛날에는요, 진로 희망과 여기다가 진로 희망 사유도 있어요, 사유. 한 200자 쓸 수 있었어요. 진로 희망,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사 하고 내가 왜 그 간호사를 꿈꾸는지 사유를 200자 정도로 구구절절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1 학년, 2 학년, 3 학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학에서 다 평가 반영되는 부분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1 학년, 2 학년 때는 의사로 꿈꾸다가 3 학년 때 간호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인제 뭔가 위축되는 거야. '아 왠지 뭔가 내가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간호사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뭔가 여기 지금 "너는 간호사 진짜 오고 싶은 거 맞니?" 하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실까요?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진로조차도 이것도 인제 대학에 보여지니까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호스피스 간호사,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진로를 더 찾아서 쓰면 쓸수록 '아 이 학생이 되게 깊은 진로 탐색을 했구나.'라는 것을 평가받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요것도 아예 그냥 미반영하고 요것도 안 보면서 대학이 계속 강조했던 거, 사실 이때부터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고등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은 진로 탐색의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이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늘 못 박아 왔었어요. 늘 못 박아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 요소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에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막 이렇게 좀 3년 꿈꾼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꿈이 바뀌어도 학생들이 어떤 이 종합전형에서 불리할까 봐 꿈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이런 것도 많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좀 정확하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 평가 요소를 좀 명확하게 해 보자라는 의미로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이 노력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요 표현이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흥미와 관련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가보면 밑에는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이렇게 좀 좁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때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내가 꿈꾸던 진로가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변경.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뭔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A랑 B랑 C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A를 꿈꿀 때는 A를 탐색하면서 여기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B를 꿈꿀 때 또 B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C를 꿈꿀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여기다 최선을 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꿈꾼 게 뭐였든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과정을 봐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꿈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를 명시하고 대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노력할 수가 없어요. 탐색을 안 했어요. 탐색하기가 싫어요. 매력적인 게 없어요. 전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수영 전공으로 이제 지원하려고 한 학생이에요. 3학년 때 수시를 수영 전공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2학년 때는 수영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마라톤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마라톤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뭐 하고 싶다. 양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이렇게. 근데 이때는 양궁하고 싶으니까 애가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양궁 연습하고 정말 이 양궁을 정말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분석하고 바람을 분석하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람기를 막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 수영 전공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야, 너 양궁하다가 왜 수영으로 왔어? 너는 참 수영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 바람길을 분석해봤어? 물길도 한번 분석해볼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같은 전공이라고 해서만 반드시 점수 준다는 게 아니라 그때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그 끈기와 그 노력의 과정과 이거 너는 되게 뭘 해도 될 놈이구나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또 마라톤을 하다가 또 수영으로 오냐? 이건 아니지. 이런 게 아니라 너 마라톤을 해? 마라톤 엄청 잘했어? 너 그럼 폐활량 엄청 좋겠네? 야, 너 지구력 장난 아니겠다. 요거를 수영으로 가져오면 너 괜찮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공만을 보면서 3년을 달려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네가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나를 불태웠던 경험이 있는 학생인가 이 노력한 경험 자체를 보겠다는 거. 두 번째는
기왕이면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그 역량들이 지금 전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금상첨화. 수영만 3년 동안 바라보면서 반드시 했던 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그 끈기, 여기서 폐활량, 야 수영 너 오면 너 괜찮겠는데?'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역량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진로는 바뀌어도 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원하는 진로가 그때 있었다면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 진로 역량을 보겠다는 게 이럴 걸 강조하려고 오해하지 않게끔 전달하려고 진로 역량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얘가 1 학년 때 양궁을 꿈꾸다가 2 학년 때부터 수영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수영학과를 결국은 쓸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관심이 생겼는데 내가 일부러 수영을 관심 없는 것처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쵸? 그럴 이유는 없어요. 나는 1 학년 때부터 원래 수영을 꿈꿨어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도 "저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꿈꿔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꿈꿨다고 쓰면 안 되나요?" 이런 고민했던 친구들도 많거든요. 아니 내가 3 년간 수영을 원래 꿈꿔왔던 학생이면 내가 그걸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드러냈지 안 드러낼 이유는 없잖아요. 요거 이해되시죠? 안 드러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나의 꿈이 진짜 변하다 보니까 3 년간 꿈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해 왔어요? 그냥 그렇게 강조하시면 돼요. 대신 그때그때 필요했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근데 저는 애초에 내가 지금 쓸 학과들이 정해져 있고 이과를 향해서 계속 달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드러내세요. 감출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음.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또 교과 수업 활동인 발표, 토론, 주제탐구 등 요런 게 기재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등에서 우리는 희망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희망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어디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데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율동아리 진로활동이나 아니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음. 자,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은요, 학교 교육에서 활동과 경험으로 나타난대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발표, 토론, 주제 탐구, 과제 연구, 실험 등 학생 참여형 교과활동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세특에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활동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수행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원 전공에 대한 주제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 활용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행평가 과정에서도 지원 전공에 대한 주제 탐구 활동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그리고 세특에 남기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호텔리어를 희망하는 학생이 영어 수업 시간에 내가 호텔리어 왜 되고 싶은지, 호텔 산업의 전망 등을 영어로 발표하면 애초에 이 영어 수업에서 보고자 했던 영어의 그 말하기 능력 자체, 학업에서 보고자 하는 그 학업 목표죠. 목표 자체도 보여주면서 기왕이면 그 주제를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선택을 하면 진로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동아리 진로가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하겠다. 학생들은 주로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을 하고 있다. 교사가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시간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체험 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희망에 적합한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하고 진로 체험 활동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학교 생활 기록부 선생님이 써 주시는데 무슨 학생한테 자꾸 만들라고 하고 학생한테 디자인하라고 하고 학생한테 설계하라고 하고 왜 그러시는 건가요? 학생이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진로에 맞춰서. 음. 자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보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지원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해당 전공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대요. 누가? 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여러분,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대학이. 대학은이라고 해요. 대학은. 우리 대학들은 기왕이면 끈기도 있고 폐활량과 지구력도 있는 애가 양궁에서 마라톤에서 수영으로 왔어요? 그래도 탁월하면 뽑죠. 바뀐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비슷한 역량을 만들었는데 어머 수영을 3년이나 꿈꿔 왔어요? 와 걔는 내가 물에서 살으라고 해도 살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우리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애가 대학 입학 후에도 해당 전공을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진대요. 그래서 이 진로 역량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는 우리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애보다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 전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잠재력에 맞춘 평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멘토님 전공 적합성이란 용어에서 진로 역량을 바꾸면서 이제는 전공 맞추지 말라던데 전공에 뭔가 막 맞춰서 하는 거는 벌써 이제 한물 간 트렌드라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학업 역량도 부족하고 나는 탐구 역량도 없고 공동체 역량도 없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3년을 전공명으로만 다 도배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전공 적합성이 있겠지? 이런 애는 매력이 없다는 건데 나는 학업 역량도 있고요. 공동체 역량도 있고요. 그 학업 분야에서 나는 탐구하고 싶은 거 부분도 이런 탐구 학술 활동들 충분히 보였고요. 근데 나는 이게 진짜 하고 싶어요 하는 애면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공에 쓰면서 우리 전공에 관심 있는 척 하지 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역량도 발휘하시고 내가 진짜 이 전공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대입은요. 정말 철저하게 상대적인 경쟁이에요. 기본적인 학업 능력에 학술 탐구 역량에 공동체 역량도 비슷하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학과에 관심 있는 애가 대학 와서도 더 잘하겠구나. 그런 애를 뽑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보일 필요는 없다니까요. 대신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함께 준비되어야 되냐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 부분.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연계할 수 있는 항목들이면 최대한 전공 관련해가지고 연계하셔도 돼요. 되셨죠? 네. 요런 맥락에서 경희대학교가 이제 그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전공 적합성을 30%로 좀 높게 평가하는 기존의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개로 2023학년도까지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하고 할 때도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준비들 학생들 정말 많이 했고요. 생각보다 그 경희대 면접이 단순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실 제가 지금 면접 얘기해도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한테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안 들리시죠? 여기 막혀 있죠. 면접 얘기는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제가 미리부터 면접 얘기하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1단계가 돼야 면접 준비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적극적으로 이 용어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투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투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경희대 질문이 전반적으로 지금 저 인터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골든북 이어서 저는 레드북 지금 면접 준비 그 교재 지필도 이제 또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그때 이제 면접 강의 하실 때 그 워크북을 쓰실 수 있게끔 레드북 이제 또 올해
올해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인제 또 들어갔는데 경희대 그 질문이 1차원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전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이 됐어요. 단순히 학교에서 했던 활동만을 그냥 어떤 활동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전공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들어왔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말씀드려도 지금 귀에 다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면접 준비할 때 각 대학별 면접 특강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충실하게 인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한다.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소개서에서 엄청 막 꼬치꼬치 이렇게 자기소개서 우리가 구성한 질문들만 가지고 구성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고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도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에서 내 전공 분야의 좀 미래 이런 것들을 함께 연결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I 접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바이오와 관련된 아니면은 서로 다른 항목과 융합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공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키워드로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질문들도 많이 구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충실하게 보여준다면 그게 인제 평가하시는 분들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고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채팅창으로 가 볼게요. 지금